안녕하세요. 오늘 그 땡땡땡으로 검증하는 치과 상담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 저 그림 보니까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 땡땡땡? 뇌가 떠오릅니다. 아, 네. 뇌과학으로 검증하는. 제가 이제 치과 원장님들 많이 뵙잖아요. 근데 치과 상담을 약간 좀 그때그때 혹은 뭐 상담자에 따라서 주먹구구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뇌과학으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닥터 옥수수로 네이처럼 치과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늘 특별 게스트인 이정숙 부장님은 사과나무 치과에서 네, 제가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소개부터 한번 혼자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적었는데 평소에 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손으로 탁구를 치기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화면 보일 텐데 이것저것에 관심 많다 보니까 자기 개발이나 또 뇌과학에 관해서 책도 한 권 썼습니다. 그게 오늘 출간이 됐습니다. 오, 더 원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에 또 깨알 같은 홍보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제 평소에 탁구 치는 모습 보면은 이렇게 양손으로 탁구를 칩니다. 양쪽 뇌를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이 치밀한 전략 대단합니다. 예. 어떤 시간에도 이렇게 양쪽 뇌를 쓰겠다. 뇌를 생각하겠다. 또 제가 이제 강의한 곳 중에 이렇게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와 뇌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했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뇌에 관심이 참 많았다. 근데 그동안에 상담 강의도 가끔 했는데 그거를 뇌과학으로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요 강의를 통해서 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게스트, 특별 게스트 이정숙 네. 부장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0년간 20년간? 한결같이, 네. 20년이 넘는 동안 한결같이 외모로 상담을 무슨 외모로 상담을 하십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외모로 상담을 해온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현재 일산 사과나무 치과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웃음이 나옵니다. 자꾸 웃으시면 저는 못합니다. 예. 네. 얼굴로만 상담을 했다고 하시니까. 네네. 현재 그 상담과 시스템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이냐 아니면 시스템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상담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이 빠지고 있고,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고객을 파악하는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치과에 어떻게 보면은 20년 차 상담의 마스터,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더군다나 네. 타인을, 실장님을 상담을 가르치는 전문가, 그분이 제가 하는 강의를 검증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네. 굉장히 설레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컨텐츠를 이렇게 3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왜 뇌과학을 끌고 왔을까라는 그 왜를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상담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 또 나쁜 사례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들면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기 귀여운 그림처럼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것이 나의 뇌가 상대방의 뇌와 친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왜 뇌과학이 필요할까?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설명을 했는데도 어떨 때는 환자분들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뭐 귓등으로 들었는지 맞아요. 들었던 것도 다 까먹고, 저기 그림에 보면 쓰레기통에 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말한 전문 지식을 내 상담이 저렇게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막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뜰고 들어온 게,
어떤 게 환자고 어떤 게 실장님일지 모르나 원장님일지 모르나 누군가 하나는 연결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약간 왼쪽 손을 보면은 약간 좀 한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연결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럴 때 우리가 뇌과학을 이용해서 그 두 사람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과학적으로 오늘 배워봤으면 좋겠다 아하. 한다는 겁니다. 네. 혹시 이정숙 부장님이 이렇게 평소에 뇌과학이라는 말 들으면은 네. 어떤 느낌 들어오십니까? 뇌과학이라고 하면 네. 사실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좀 건 사실이거든요.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 네네. 그래서 보통 행동 심리, 심리 쪽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 뇌 경우가 대신에 심리를 많이 공부하죠. 상담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그랬고. 하셨고. 네네. 그래서 그 평상시에 상담을 많이 해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동의가 안 나올 때가 사실 많거든요. 많죠. 네. 이분은 왠지 할 것 같았는데 네. 마지막에 틀어진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서 오늘 이 주제가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오. 그런 내용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이 사람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았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쉽게 동의가 될 때가 있고 맞아요. 또 그 반대로 열심히 해서 정말 될 것 같은데 네. 또 동의 안 하시고 가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그럴 때 제가 그걸 만약에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욕구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뇌가 어딘가에서 회로가 엉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좋은 피드백 감사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실험이 있어요. 눈을 가리고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를 먹어보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펩시콜라를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계가 잡혀요. 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고를 때는 코카콜라를 압도적으로 많이 고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고를 때 행동 패턴이 내가 이게 뭐 코카콜라라서 고르는 게 아니라 더 맛있어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눈을 가리고는 맛을 구별 못하면서 그렇죠. 고를 때는 코카콜라를 맛있다고 고른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이유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근간에 있는 Y를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뇌파라든지 그 다음에 펑셔널 MRI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뇌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뇌과학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뇌는 우리의 결정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걸 접목해야 되는 이유이고 제가 이거를 정리하자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결정을 내린 것을 합리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은 이미 뇌가 안에서 내리고 그것을 바깥쪽에 있는 이성의 뇌가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의 결정 패턴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좀 다소 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왜 알아봐야 되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지 이제 뇌를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뇌가 굉장히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 통으로 두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안쪽에 깊은 뇌부터 바깥쪽에 있는 이성의 뇌까지 이렇게 겹겹이 3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조이고 진화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충류의 뇌. 그러니까 이건 뇌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람의 호흡이라든지 맥박, 체온, 이런 혈당 조절 가장 중요한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맡고 있고 그 다음이 바깥쪽이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고 믿는 그 되뇌피질, 인간의 뇌가 이성의 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잠깐 생각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잠깐 숨 안 쉬면 못 죽는 살죠.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은 뇌의 바깥쪽이 아니라 가장 안쪽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슬라이드를
뇌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아주 깊은 곳에 은밀하게 아주 안전하게 숨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할 때 그 은밀하고 깊은 뇌, 파충류의 뇌를 잘못 건드려 버리면 걔가 생존에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걔가 장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아까 우리 부장님 시스템 전문가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뇌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네.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네.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뇌가 나 자신을 이미 설득하는데 마스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배고플 때 자동적으로 냉장고 문 열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뭐 누가 설득당해가지고 제가 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동 패턴을 왜 자연스럽게 구가할까? 얼핏 생각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겼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필요한 곳에 뇌가 쾌락 물질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깊은 욕구가 방해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줘서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욕구가 채워지는 방향이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쾌락을 줘버리니까 우리는 그 행동 패턴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물 흐르듯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다든지 또 담배라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때만 되면 나가가지고 담배를 핀다든지 하는 행동 패턴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호르몬들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뇌를 이해하는 한 가지 패턴이고요. 정리하자면 물 흐르듯이 상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대방의 숨은 욕구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욕구가 호르몬들을 불러내고 네. 나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미 우리 뇌가 우리를 설득하는데 이미 마스터라는 겁니다. 걔네들을 따라 해야겠죠. 이제 이 뇌 공부에 좀 이론 공부에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부장님 혹시 집중은 괜찮으십니까? 도파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파민이 무슨 아니 이게 뇌가 굉장히 솔직한 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솔직한 게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알고 싶었던 거 그게 하나의 호기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욕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뇌는 집중을 합니다. 내가 그때 알고 싶었던 거야. 네. 그런데 평상시에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거를 막 혼자서 제 혼자 연달아시고 훌라훌라 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우리 이정숙 부장님의 그 속에 있는 욕구 그런 걸 잘 모르고 혼자서만 하는 거죠. 이게 상담할 때 우리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충분히 이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기 이야기만 네. 막 하는 거죠. 뭐 네. 이거는 뭐 국산 임플란트, 뭐 외산 임플란트, 뭐 뼈 이식에 상악동 거상술에 막 어려운 얘기가 막 나오면서 늘상 하던 얘기니까. 늘상 하던 얘기 네. 나는 쉬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니까 한 번만 다시 집중해 주시고 네. 집중. 집중합니다. 그래서 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뇌 세포 사이의 연결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소통이라고 볼 수 있고 뇌의 작동 방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거랑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뇌 세포 사이에 소통하는 거나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하는 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뇌 세포는 연결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연결돼서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뇌 세포와 뇌 세포 사이에는 틈이 있어요. 그 틈은 화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와야 그 연결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뇌는 서로 연결하는 모드로 가기보다는 그 뇌 안에 있는 특정 모드만 연결 없이 막 자기 발언권이 엄청 세지는 겁니다. 보면 우리 치과에서 네. 어떤 친구가 굉장히 뭐 불평불만이 많아. 이럴 수 있죠. 스텝 그렇죠. 중에. 그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가 하나 우리 조직 뭐 4명 중에 5명 중에 1명이 있게 되면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 안 좋죠. 안 좋죠. 안 네. 좋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죠. 맞아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소통되면 좋은데 나머지 기능이 셧다운이 되고 맞아, 맞아. 그 하나의 욕구가 정확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전체 시스템의 역량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 뇌를 공부하면서 재밌는 점이에요. 아, 이게 뇌세포 사이의 소통이나 사람 사이의 소통이나 굉장히 비슷하다. 뇌세포 하나가 마치 우리 직원 하나처럼, 조직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네. 시냅스에는 간격이 있다. 우리가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를 시냅스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는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이 화학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뇌세포가 소통된다고 표현하고 그 뇌세포가 소통되는 것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다른 표현으로 환자의 숨겨진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전체 시스템이 잘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뇌로 치면 환자 뇌가 통합되고 있는 거고 또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상담자나 실장님이나 원장님이 그 환자의 욕구를 들어주었고 맞추어졌기 때문에 환자와 실장 또 환자와 원장님이 서로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치과 상담이 성공하는 메커니즘이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루하셨죠? 공부한다는 게 만만치가 네.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 이제 뇌과학으로 상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소중한 네. 지루했지만 네.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지루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 네. 눈빛은 살짝 떨리는 아, 것 예. 같기도 왜 하고. 졸릴까요? 자, 오늘 에피소드 제가 2개를 들고 왔어요. 네. 근데 에피소드를 이걸 가지고 실전 상담을 구성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짧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냐? 처음 30초에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30초라는데 빨간색을 제가 칠해놨지 않습니까? 네네. 30초와 그 다음에 닻을 내린다에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에피소드 1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앵커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앵커. 앵커라고 하는 거는 어디 앵커 걸었다. 뭔가 닻을 내렸다. 뭔가 거기에 고정을 걸었다. 우리 교정하시는 분들이 앵커리지라는 표현도 쓰고. 네. 그래서 앵커라고 하는 건 뭔가 고정을 말하는 건데 이 왼쪽 그림 보면은 사진 보면 그 배에서 닻이 내려간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배에서 닻이 내려가면 배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닻을 내린 지점에서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 거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뭐 이 정도는 뭐 부장님이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첫인상 효과. 너무 잘하시죠? 네. 뭐 워낙 많이 교육을 받고 하니까요.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첫인상의 효과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첫인상의 효과가 왜 이렇게 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왜 이렇게 세요? 첫인상의 효과가. 처음 30초가 그 다음 10분보다 더 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어. 네, 왜 저는 근데 그 첫인상 그 30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네. 예전에 광고, 화장품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장동건이 씨가 출연을 해서 30초에 모든 게 결정된다 이런 CF가 있었어요. 그런 멘트를 날린 적이 네, 있나요? 네. 근데 갑자기 또 그걸 생각을 하면서 네, 떠오르나요? 저희 남편이 남편, 네. 지금 잘못하면 바깥으로 셉니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처음 30초가 그렇게 중요한데 네. 남편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30초에 얽힌 무슨 네. 에피소드인가요? 네. 제가 좋은 에피소드였으면 사실 좋겠는데. 네, 잊을 수가 없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있던 병원의 환자분이었어요. 네.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네, 좋습니다. 환자분인데 네. 그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이게 딱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30초간에 네, 너무 이게 인상이 들어오는 뭐 순간 장동건의 네. 버금가는 장동건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니었지만 그 환한 뭐 여러 가지 네. 키라든지 네, 뭐 네, 인상이라든지가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했겠네요. 과하게 접수할 때부터 과하게 친절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친절은 교육하는 게 아니다. 아니, 네. 그래서 지금 남편 되신 네, 분한테 네. 그래서
되게- 원장이 그동안 그렇게 하라고 했던 친절이 안 나오다가 네, 바로 그러더라고요. 친절이 나오고. 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이제 그래서 되게 호감을 30초. 네, 그러네요. 호감을 느꼈는데 재밌네요. 네. 나 근데 검진을 딱 해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네. 직업 자체가 네네. 검진을 했겠죠, 당연히. 이 구강의 인상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스텝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갑자기 이런 예가 들고 나와서 제가 굉장히 네. 당황스럽습니다. 아, 이건 지금. 현실적인. 왜냐하면 우리 스텝들은 소개팅하고 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만날 때 이부터 본다라는. 아니, 이거는 네. 뭐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 그러신가요? 저희가 네. 만날 때 뭐 옛날 네. 얘기입니다만은 이밖에 안 보이니까 그쵸. 이가 만약에 앞니 두 개가 뭐 뻗으렁니다. 네. 그러면 그 순간에 뭐 모든 집중도가 사라집니다. 네, 저희는. 네, 그쵸.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네. 저걸 어떻게 뭐 크라운을 할 것인가 네. 교정을 할 것인가 그 생각밖에 안 떠올라요. 네. 그랬겠네요. 그러면요. 네네. 이가 조금 약간 네. 상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뭐 이런 이거 저희 남편 보면 안 되는데. 이건 네. 안 보시겠죠. 뭐. 네네. 네. 그래서- 한번 가시죠. 뭐 이왕 네, 뭐 그랬는데 워낙 이제 첫인상이 좋다 보니까 뭐 이는 치료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재미난 네,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30초의 인상을 너무 좋게 받았어. 네. 그래서 뇌는 이 남편 혹은 미래의 남편이죠. 지금 이 남자 환자의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매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금기시하는 그러니까 치아가 안 좋은 걸 후에 발견을 했어요. 낭패죠. 낭패가 일이 터진 거죠. 네. 그랬을 때 해석을 네. 내가 이거를 잘 치료해 주면 되겠구나로 해석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이는 치료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되죠. 네. 그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이거 지금 제가 뭐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로 빠지는데요. 재미난 에피소드입니다. 네. 왜 재미나냐면 만약에 그래서 결국은 결혼까지 이제 오신 거네요. 결혼까지 왔죠. 왔네요. 네. 그래서 아까 낭패라고 표현하신 게 지금은 자꾸 이만 보여요. 지금은 자꾸 이만 보이시고 그때는 전체가 잘 보였는데 그쵸. 이제 디테일에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네. 결혼 연차가 되셨던 것 요즘에는 같습니다. 저희 남편 뇌구조가 궁금하다. 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0 저도 지금 정신이 몽롱합니다. 제가 그냥 집중하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원래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남편의 일을 먼저 봤다 30초간 그랬다고 하면은 다른 결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30초간 나나나나나나 이런 음악과 함께 귀에서 들어오는 이런 게 아니었고 네. 그냥 방포 안에서 일을 봤더니 어머 낭패다 이게 만약에 먼저 들어왔다면 그렇죠. 그때는 상대방 인상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방포 이후에 다르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인생이 다르게 빠르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첫인상의 효과 앵커링 이펙트 때문에 먼저 좋은 인상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것 이가 낭패를 봤을 때 그거를 치료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오늘 참 처음엔 제가 당황스러웠는데 굉장히 맞는 사례를 네.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결론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처음 30초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데 아까 제가 뇌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파충류의 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파충류의 뇌 줄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가장 깊은 뇌가 처음 30초간 사람을 보게 되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왜 그게 먼저 들어오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을 제가 아까 파충류의 뇌가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파충류의 뇌가 처음 30초간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빠르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자,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은 나한테 호의적인가 아닌가. 내 편인가 아닌가. 결국은 내 편이 됐죠. 돼버렸네요. 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그 다음은 계속 남편 같은 경우는 잘 깨어졌다라고 제가 네. 해석하겠습니다. 네. 잘 깨어지다 보니까
치아가 안 좋았어도 그거를 계속 좋게 해석해 버리는. 아, 이건 고치면 되는 거지. 이런 그쵸.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 내 흔한 풍경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처음 30초가 이렇게 중요한데 잘못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막내한테 처음 환자를 맡기기가 쉬워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찍고 있어. 사진 좀 찍어놔. 군의 사진 좀 찍어놔. 근데 군의 사진 찍다 말고 막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럼 환자가 벌써 30초간 인상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실장님이나 원장님이 가서 뭔가를 막 뒤집어 보려고 하면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과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과부터 한다든지 네. 그러면 이게 인상이 관계가 음. 아까 첫인상 30초가 장악한다 그랬는데 첫 단추가 좋지 않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는 긍정으로 시작하면 또 긍정으로 끝나기 쉽고 아까 남편의 네. 사례처럼요. 그래서 긍정으로 시작하면 긍정으로 끝나기가 쉽다. 이 처음 30초는 엄청 중요합니다. 아까 장동건 사례도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그거를 한번 정리해드리면 닻을 어디에다 내릴지 첫 번째는 일단 뇌 깊은 뇌가 먼저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앵커링 이펙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좀 더 가볼까요? 앵커링 이펙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는 특징이 우리가 오래된 어떤 그 원시인의 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지금 왼쪽 길을 가야 될까 오른쪽 길을 가야 될까 혹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말까 혹은 저 동물로부터 도망갈까 가까이 갈까 싸울 수 있을까 도망갈까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한 10분이나 20분 동안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사람들한테 그런 시간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생존이 불리하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 뭐 맹수가 앞에 있는데 맞아. 이거를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 맹수가 크기가 좀 작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빠르게 예스나 노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그 예스나 노를 빠르게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30초에 그 예스 노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뇌가 그거를 파충류의 뇌죠. 편도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편도체라고 하는 파충류 뇌의 일부가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치 우리가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면 과반을 넘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반대표가 많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뽑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뇌가 종합 점수를 매겨서 이게 뭐 아까 예를 뭐 계속 들어드리면 남편감이냐 아니냐 내가 좋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처음 30초에 종합 점수를 매겨서 예스 노를 결정해 버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30초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정리합니다. 처음 30초간 일단 뇌는 우리 병원을 당신의 치과를 클리닉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병원을 갈지를 1차적인 투표를 완료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네, 무섭네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막내를 맡긴다든지 처음 30초간 또 데스크에서 접수 받을 때 기분을 상하겠다든지 그래 버리면 뒤에 모든 결정들이 여기에 맞춰서 대통령을 한번 뽑아버리지 않았습니까? 1차 투표를. 그러니까 일단 긍정으로 시작했으면 긍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으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일단 시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링이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오면은 왼쪽 같이 이렇게 명함을 한번 살짝 드립니다. 그리고 저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 닥터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예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 이름 오경주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 30초간이니까 이름을 빠르게 옥수수입니다 이렇게 해요. 기억하기 편하시죠? 네. 그러면 상대방은 친숙하기 때문에 이름이 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초간 어떻게 가장 깊은 편도체가 판단을 하냐면 친한가 보다. 왜냐면 친숙하니까.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고 처음에 편도체가 등장해서 가장 깊은 뇌가 등장해서
전체 시스템을 장악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림 보면은 저 편도체하고 바깥쪽에 있는 이성의 피질, 코텍스라고 부르는 저런 평형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것이 추가 기울어 버립니다. 추가 기울어 버리면 이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편도체가 이미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와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뇌는 저렇게 편도체가 활성화된 뇌는 상대방과 연결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만 내리려고 아까 그런 스텝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이소라 노래 중에 처음 느낌 그대로라는 노래 있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쨌든 노래를 좀 부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라는 노래 있었는데 정리하면 환자는 처음 느낌 그대로 우리 병원 당신의 클리닉을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더 재미난 거는요. 우리가 처음 30초간 실장이나 원장의 표정을 우리 환자가 따라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울 이론이라는 거울 신경 때문인데 네. 우리 뇌의 첫 번째는 일단 우리 표정을 담당하는 뇌의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그런 그 부분을 할당했다는 거는 뇌가 굉장히 우리 오스템으로 치면은 뇌 대놀이라는 방송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오스템에 따로 이 방송국이 있다는 거는 여기에 비중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 마찬가지로 뇌에 이 상대방의 표정을 해석하는 부위가 따로 있다는 거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정을 담당하는 그런 대뇌 부위가 따로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우뇌가 특히 상대방 얼굴에 감정적인 그 처리, 이게 무슨 감정일까? 나한테 유리한 사람인가, 내 편인가, 호의적인가, 혹은 뒤에서 나를 찌를 사람인가, 배신할 사람인가. 그래야지 그걸 판단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울 신경이 있어서 상대방의 표정이 나의 뇌에 그대로 반사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짓게 되면 나의 뇌는 그대로 그 표정의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네.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마스크 많이 쓰죠. 저 좀 떠오르는 게 네. 저희 마스크 이제 많이 미소 쓰죠. 연습을 사실은 되게 많이 했는데 하는데 어.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니까 서로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표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표정 아, 잡기가. 어려워요. 네. 물론 눈으로 많이 말할 수 있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뭐 예정이 없던 건데 물어보시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고 있다가 환자가 오시면 보통은 이 정도 제스처 합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보통 네.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 좀 떨어져서 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거는 30초 내에 음. 상대방의 거울 신경을 이용해서 내 표정을 심어드리고 그래서 처음 닻을 잘 내리기 위해서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당신의 표정이 네. 가장 중요한 앵커링이다. 첫인상이다. 잊지 마십시오. 네. 네. 워낙 뭐 전문가시니까. 이제 좀 한번 라이브로 상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동안에 아마 뭐 상담 전문가시니까 아마 수천 명을 데리고 상담하셨을 텐데 오늘은 제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네. 게스트시니까 네.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은 환자 역할 하시고 한번 하시면 원장님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하면 방포는 없으니까 한번 생략을 한번 하고 네, 제가 방포를 손으로 하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방포할까요? 네, 네. 뭐 역시 네. 프로라서 잘해주시는데 제가 현장감을 더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려고? 1인 2역을 하겠습니다. 1인 2역 아주 뭐 잘하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환자 역할 네. 하시면서 무슨 역할 또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직원 역할을 직원 역할 한번 해서 해보시죠. 예. 네. 일반적인 제가 원장 역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네, 신한 환자분 오셨고요. 신한 환자, 네네. 예, 신한 환자요. 최규옥
회장님 최기호 회장님. 네, 소개로 오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네네네. 네, 최기호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아시죠, 원장님? 최기호 회장님.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평포 덮으시고. 이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책임. 가만, 제가 먼저 보고 말씀하실게요. 네. 제가 나중에 말할 시간 드릴 테니까. 네. 보니까 네, 저 치아가 저렇고, 예, 알겠네요. 아이고, 참, 그러네. 예, 하시고. 네. 네네. 아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계획은 세웠고요. 지금 치아가 지금 한 2개 정도 없으신데, 이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뭐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고 뼈 이식도 좀 동반해야 되고 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좀 해가지고 저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네. 실장님 그 상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알고 왔는데. 예, 제가 그것까지 다 네, 자세히 네. 설명드릴 테니까 네, 시장님 네. 좀 들어가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네네. 뵐게요. 예. 네. 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상담하시는 경우가 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이제 자꾸 환자의 말도 끊고 이제 자기 보려고 하는 거 위주로 이제 네. 보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네. 평소에 상담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근데 네. 오늘 제가 강제로 네. 좀 환자 역할 네. 시켰는데 느낌 네. 어떠십니까? 일단은 제 입 안이 화면에 어떻게 나왔을까 솔직히 그게 제일 걱정이셨나요? 너무 걱정되긴 하는데 네. 일단 환자로 누워서 해보면 되게 답답했겠다라는 어떤 점이 제일 답답?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니까 더더군다나 말이 또 길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좀 원장님 말도 끊고. 네네. 상담자랑 상담을 하라고 무조건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되게 일단 기분이 상할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잘 되고 넘기면 괜찮은데 특히 또 우리 네. 원장님들 버릇 중에 하나가 차트 같은 거 넘기거나 이렇게 패드 같은 거 보시면서 네네. 성함이 이정숙님 맞으신가요? 이정숙님이신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사실은 처음 만나는 그 시간이 30초에 모든 게 결정되는데 네. 이거는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를 난 너를 모른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해 준다. 근데 원장님은 네. 이렇게 상담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쵸.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함을 지금 물어보시는 게 되게 일상화돼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치과에서는 스텝이 그냥 이렇게 좀 전에 브리핑을 해드리고 네. 오셔서 그냥 바로 구강을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가요? 네네, 정말 많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어 드린 것은 아니고 네. 이름 물어보는 게 그것도 마이너스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뒤로 미리 알고 딱 오자마자 그런가요? 이정수님이시죠? 이정수님이시죠?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패드를 보면서 이름 확인하는 거 그거 자체도 굉장히 거리감을 두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군요. 네. 저희 병원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네. 아니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저희 병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취사 선택에 능한 뇌는 친하지 않으면 또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거리감을 두잖아요. 네. 그럼 환자는 결국은 원장이 말하거나 실장이 말하는 거에 결국은 귀 기울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뇌는 한정된 에너지로 써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생존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나를 멀리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는 또 친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잘 어텐션,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근데 지금 설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어텐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앵커링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자, 여기 이제 라이브 상담 한번 해봤고, 근데 이제 실제로 부자님이 상담을 워낙 많이 해서 네. 그런 사례도 아마 실전적으로 아마 설명해 주시려고 아마 정리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시스템 기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통계로 직접 확인을 하고 이렇게 통계로 재밌네요. 네네 시스템에 반영을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야 이제 실제적인 어떤 객관화된 자료로 이렇게 모든 분들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설득할 수 직감적으로는 있는. 알지만 네네. 그거를 통계로 잡는 것은 네.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일 같고요. 일단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흔한 원장님들의 사례를 두 가지로 제가 네.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네. 일단 가 원장님의 경우에는 필요한 필요한 부분 부분. 위주의 대화. 그냥 일반 원장님이시네요. 네네. 전형적인 나는 나는 의사다. 네, 그런 원장님의 케이스고요. 나는 의사다. 네, 나는 실장은 의사다. 따로 있다. 네. 그다음에 나 닥터의 케이스는 정말로 살갑게 동네 어떤 시장통에 오빠 있는, 같은 또 이렇게 교회 가족 오빠 같은 내지는 네, 가족 네, 같은. 네. 그렇게 살갑게 대화를 해주시는 원장님 케이스입니다. 투머치 토크. 그렇죠. 그래서 네, 캐릭터를 보시면 저는 이 캐릭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원장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네. 어떤 원장님? 아니 이 캐릭터의 원장님과 이 이미지의 이 아이콘이랑 너무 닮아서 아이콘이 잘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위주 대하시는 분 마스크도 잘 안 벗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담률과 상담 동의율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네네. 이건 어려운 상담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치과에서 상담 동의율만 내시는데 동의한 율이죠. 네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상담을 얼마나 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총 신한 환자 중에 신한 중에. 네, 비급여 상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그렇죠. 급여 상담은 사실 상담이라고 네.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비급여 상담을 네. 하는 거를 상담률이라고 부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조금 통계를 내봤습니다. 네. 네. 하나가 상담률, 네. 하나가 동의율이네요. 네네. 동의율은 보니까 아까 한 그 비급여 상담수 중에 네. 동의한 명수. 네, 그렇죠. 그렇게 잡아보셨네요. 네, 두 가지를 같이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사실 상담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신한을 저희가 유입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고 유입되는 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혹은 너무 보험 진료만 네네.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근데 것 같습니다. 가닥터하고 나닥터하고 비슷하네요. 네. 상담률은요? 상담률은 비슷했고요. 이 두 그러네. 분이 같은 진료 과목으로 같은 병원에서 재밌네요. 이거. 네네, 하고 이거 있었고요. 뭐 네, 내부 비밀이 네. 나오는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 기회였죠. 제 네네네. 경험으로는. 네. 그런데 이게 동의율을 보시면 역시 네네. 동의율을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 닥터가 네. 아주 높은데요. 네, 한 20%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5%에서 20%가 거의 매달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15% 20% 차이면은 네네.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많이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한 네네.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 했는데 한 네. 분은 6명이 동의하고 한 분은 8명이 동의해버리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건데. 네네. 그럼 이제 실제 흔히 말하는 이제 매출의 결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상되는 그런 거네요. 부분. 그렇죠. 살갑게 대하고 환자를 네. 가족처럼 대하고 뭐 이름도 외워주고 불러주고 그렇죠. 뭐 더 따뜻하게 네. 하는 분들이 네. 당연히 동의율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요거까지는 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클리닉 현장에서 네. 모든 환자를 다 살갑게 하고 그게 사실 시간적이나 뭐 체어 타임이나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사실 네. 있고 전 무조건 저렇게 하는 거에는 조금 반대하고 싶기는 한데 물론 살가운 네. 게 좋긴 좋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거는 요 데이터를 보면 네, 원장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환자가 너무 많으면 저렇게 하기도 되게 힘들고 꼭 힘들죠. 환자 수도 그렇지만 모든 네. 사람을 살갑게 한다는 게 네. 어떤 사람은 살갑게 하면은 왜 이래 뭐 나한테 뭐 뽑아 먹으려 그래 네, 뭐 왜 그래 뭐 그렇죠. 나쁜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네네. 그냥 담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상담을 제가 실제 해보면 꼭 대화를 살갑게 하고 길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을 네. 받습니다. 네네. 좀 가려서 하죠. 그렇죠. 좋아할 그래서, 사람한테. 네,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 원장님 한 분이 계시다면 뭐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르게 여러 분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그런 부분을 찾다가 그것도 또 조금 잡으셨나요? 네, 관심 있게 보니까 되게 많은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네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 각도로 한번 통계를 통계를 또 한번 잡아보자. 또 잡아볼까? 뭐가 내 느낌이 뭘까라고 해서 내원 경로로 한번 환자들 동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내용 경로별로 네. 동의율이 어떻게 다른지. 네, 제가 이제 수많은 통계를 내봤지만 이게 너무나 재밌었던 사례여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건지 네.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보시면
필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가 원장님의 가 원장님은 경우는- 담백한 원장님. 네, 담백한. 네. 나는 의사다 원장님. 네, 담백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원장님의 경우에는 설명 위주의 원장님. 네, 인터넷으로 오신 분들의 동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저거 이해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회전율이 좀 좋았던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 네. 가지 뭐 살갑게 한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설명이나 그쵸. 그런 과정을 좀 생략하는 원장이니까 네. 회전율이 그렇죠. 빠르겠네요. 네, 그리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살갑게 대화를 하시는 원장님의 경우에는 나 원장님. 소개로 오신 분들의 동의는 당연히 높았고요. 압도적이네요. 네, 근데 되게 그 의외로 인터넷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데이터가 네. 이제 읽힙니다. 네, 동의율이 그렇게 낮게 오히려 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한 원장님보다 동의율이 많이 낮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재미난 네네.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온 환자와 소개 환자의 경우에는 첫 대화가 달라야 된다라는 걸 사실은 느낀 결론이었어요. 네. 저런 식으로 만약에 원장님이 여러 분 있는 병원들은 네. 환자 배치를 좀 다르게 하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병원의 내원 경로 통계를 내보면 어떤 병원은 정말 소개 환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을 보고 온 환자가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상담 시스템을 조금 변화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원장님 합니다. 혼자 있다 하더라도요. 그럼요. 저 같아도 네.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직감적으로 하는데 네.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왔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깍쟁이스럽고 약간 좀 네. 이렇게 병원 많이 갔다 오고 쇼핑하고 네. 이렇게 온 분들은 제가 막 너스레 떨고 살갑게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조금 담백하게 설명하는 편이거든요. 잘하고 계시네요, 원장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해봐서 직감적으로. 그래서 네. 저 통계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게 결국은 제가 정리를 한번 그래도 해보면 네. 프라이밍, 앵커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네. 그게 모든 환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앵커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다. 네. 조금씩은 커스터마이즈드 된 그렇죠. 그런 앵커링이 네. 그 사람의 취향이나 네. 성향이나 그렇죠. 내원 경로 등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이렇게 붙여드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사실 성과도 많이 본 사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인터넷으로 오신 분들의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요구하는 바가 다 알아보고 오시고 하는데 일단 궁금한 거 위주로 답변을 해주길 되게 바라시더라고요. 담백하게 정보를 네, 취득하고 네, 정보를 취득하고 그러면 내가 알아본 게 맞네. 네. 뭐 이런 확인하고. 합리화시키는 단계들이 좀 빠르신 것 같고요. 소개 환자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고객분들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지금까지 했던 말로 다시 좀 바꿔보면 네. 욕구라는 말이죠. 그럼- 인터넷 환자는 네. 욕구가 내가 되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비용이라든지 네. 방법이라든지 막 그런 분들은 그 임플란트 하는 막 상악동 거상술 이런 이름까지 다 알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뼈의 양이라든지 어떤 네. 뼈의 종류라든지 네.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거라는 욕구가 네. 강하고 네, 너무 모르시죠. 네, 오히려 소개 환자분들은 나는 그냥 믿는 원장님을 찾아서 네. 나 그냥 알아서 그냥 해주시는 원장님을 찾아올 거야 이런 욕구가 강한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숨은 욕구를 찾아내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통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넘어가면 귀를 연다라고 저렇게 빨간색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닻을 내렸어. 처음에 긍정적인 신호가 왔어. 원장과 실장한테 어느 정도 연결이 됐어. 그러면 그때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뇌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정리했는데 귀는 입보다 뇌의 침투력이 강합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 설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 곧 뭐냐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을 때 경청해 주었을 때 뇌에 보상회로가 반짝반짝거립니다. 이 보상회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치 그 사랑에 빠졌을 때 혹은 내가 담배 피는 사람들로 치면 니코틴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내가 배가 고픈 사람으로 치면 지금 방금 당분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반짝반짝하는 게 보상회로거든요. 이게 그 말은 사람들이 저렇게 누군가가 나를 들어준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그 뇌를 소통하게 하는 그 엄청난 호르몬, 모든 것이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도파민 호르몬을 뿜어준다는 거예요. 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도 보면 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대꾸하지 않고 우리가 뭐 말할 때 꼬리 이렇게 흔들면서 들어주는 경청의 대가라는 거죠. 진화적으로 이 강아지는 우리의 반려견으로 있으면서 저렇게 귀가 발달했다.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저 소개에서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야리야리하게 좀 없어 보이지만 특전사 출신이라는 거. 오, 그래서 안 믿겨져요. 예. 네. 자, 첫인상이 그렇게 좀 비리비리했기 때문에 제가 군복을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앵커링을 잡기 위해서. 귀를 통해서 상대방의 뇌 깊은 곳에 특전사처럼 침투한다. 이 말로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깊은 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제 알약이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 그게 우리가 보면은 꿈을 추구할 때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같은 데서 좋아요를 누가 눌러줬을 때 네. 나오는 호르몬.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하면 자꾸 또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그때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좋아요에 집착을 좋아요 집착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좋아요가 좋은 게 아니라 네. 그때마다 도파민이 분출이 되니까 뇌가 결정을 하고 나는 그 행동 패턴을 따라서 손가락이 가는 거죠. 조종당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라는 게 재밌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도파민이 잘 들어주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뇌가 그 반짝반짝하는 그게 네. 잘 들어주기만 하면 나온다. 환자의 뇌는 경청을 통해서 자신에게 도파민을 주었던 그 클리닉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재방문하도록 설계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조금 어려우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보상회로가 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회로가 반짝반짝하게 되면 도파민이 마치 우리 돈이 막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도파민이 풀리게 되면 뇌 전체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전체가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합된 뇌는 타인과의 연결도 굉장히 잘하고요. 또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도 굉장히 잘 배웁니다. 장기 기억으로 잘 끌고 가지고 그런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을 할 때는 상대방 욕구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첫 번째 실패했던 그분이 자꾸 막 최교육 회장님 소개 이야기 하려는데 제가 막 끊어내고 막 이랬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욕구를 파악하게 되면 굉장히 커스터마이즈드 된 또 심플리파이드 된 아주 단순한 트리트먼트 플랜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게 트리트먼트 옵션을 나열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걸 제가 뇌과학으로 표현해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단순한 치료 계획은, 단순한 선택은 뇌의 보상센터를 활성화하고 복잡한 치료 계획을 내세우게 되면 뇌는 나 생존하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복잡한 결정을 나한테 또 맡기는구나 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는 고통센터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들어서 상대방에게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주는 것도 좋은데 또 마지막에 아주 적절한 단순화된 치료 계획을 내세워 줌으로써 그분의 도파민을 뻥뻥 폭죽처럼 터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듣는 거 엄청 중요하죠. 네. 오늘 중요하죠. 평소에 말씀만 하다 들으려니 만만치 않죠? 힘듭니다. 저는 부자님이 들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원장님, 네. 이쯤에서 저한테 칭찬을 좀 무슨 한번 그러니까 아니 오늘 고래도 지금 춤춘다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별다른 그런 연습 없이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잘 저를 맞춰주시고 이렇게 강의를 끌고 오시는 게 네. 정말 프로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왜 갑자기 이게 왜 나오십니까? 네. 춤이 나오는 겁니까? 네. 아이, 감사. 아이, 칭찬에 춤이 정말 나오네요. 정말 막 예상치 못한 애드립을 막 날리십니다. 자,
이거 아시나요? 이거 뭐 전문가한테 제가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병원 방문 시 내가 왜 웃냐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병원 방문 시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병원 방문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고려사항. 원장님의 외모? 아, 왜? 지금 비웃으신 것 같습니다. 닥터 옥수수입니다. 외모 진짜 중요하죠. 왜 아까 남편분 외모에 네. 반하시지 원장님 않았습니까? 갑자기 진지하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외모 때문에 이렇게 뇌과학까지 공부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아하. 아하. 뭘 그렇게 아하를 세게 하십니까? 자, 그래서 통계를 잡아보면 역시나 소통이죠. 소통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소통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고 사실은 의료진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이렇게 통계에서도 공감과 경청. 잘 들어주고 환자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설명만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맞아요. 안타깝다. 그런 설명 드리고 한번 라이브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다 와가네요. 말은 적게 하고 이제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노라마가 이런 분들이 이제 왔을 때 제가 만약에 이제 아까 앵커링을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앵커링을 배워서 왔는데 처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앵커링을 배웠다면 이렇게 하겠죠. 최기옥 회장님 소개로 오셨네요. 네. 저희 사촌 오빠예요. 오빠셔요? 네. 안 그래도 회장님이 어저께 또 전화까지 네. 저한테 직접 주셔가지고 아니, 아침부터 오빠, 전화하지 말라니까 왜 전화를 했지?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그렇게 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밤에 봤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아침부터 오신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아무튼 제가 뭐 전화도 뭐 받은 걸 넘어서 일단 잘 네. 치료해야 되니까 네. 한번 좀 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앵커링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듣고 이제 갑자기 막 블라블라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앵커링을 잘 걸었죠 지금. 그러다가 이제 뭐 갑자기 뭐 치아가 쓰러져 있고 뭐 뼈는 없고 그러니까 이건 치아 쓰러져 있고 뭐 크라운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뭐 뼈를 뭐 상악동 거상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국산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고 외산 임플란트 심을 수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설명하게 되면은 길지 않습니까? 뭐 교정을 할 것인가, 크라운을 할 것인가, 치아 성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심을 것인가, 몇 개를 심을 것인가. 그 다음에 뭐 국산을 할 것인가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면 그냥 부다부다 그냥 뼈 이식을 어떤 뼈를 선택할까 부다부다 말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 막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맞아.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환자한테 적절한 질문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면 네. 이제 아까 제가 그렇게 앵커링으로 우리 규옥이 오빠한테 오신 그분 제가 잘 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앵커링으로 표정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그나저나 가까운 병원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병원 이곳저곳 다니시다 보면 서로 말씀하는 것도 다르고 그쵸. 계획도 다르고 또 뭐 비용도 다르고 네. 너무 달랐나 봐요. 네. 가는 데마다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혼란이 엄청 가중되셨을 텐데 네. 제가 오늘 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네. 제일 혼란스러웠던 점이 어떤 거세요? 그냥- 예. 이렇게 질문. 정말 대답할 뻔했어요. 네,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말하고 싶은 뭐 욕구는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네. 강의 시간이 다 돼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절한 질문을 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환자로서? 환자로서. 네. 네. 근데 정말 확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거기에 연결해서 뭔가를 말씀을 하시니까 네. 왠지 나한테 맞는 치료 계획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렇죠. 제가 아직 생각이 드네요. 맞는 치료 계획 하나도 안 했는데 네네. 그냥 들어주려고 했던 제스처만 취해 적절한 네네. 질문을 한 것뿐인데 그런 느낌이 들어온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한다면 경청은 상대방의 뇌를 해킹하는 합법적인 과정이다. 네, 이 과정 꼭 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했고요. 자, 결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을 쭉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런 뇌과학을 통해서 어쩔 때는 효과적인 전달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말이 별로 효과 없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좌지우지하는 건 처음 30초의 인상,
그게 전화가 될 수도 있고 접수받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마취하시는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사진 찍는 막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체를 좌지우지할 거고 이렇게 처음 30초는 합리적이지 않은 깊은 뇌가 와서 편도체를 포함하는 그런 깊은 뇌가 와서 장악을 해서 첫인상 앵커를 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적절한 질문을 선택해서 상대방의 입을 열고 우리 귀를 열고 기다려야 되겠죠? 네. 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 30초간의 무의식적인 예스를 받아내고 앵커링이죠. 네. 그 다음에 경청을 통해서 깊은 뇌와 소통하는 것이 바로 상담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뇌 세포 사이가 서로 연결된 것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손을 잡는 그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은 결국 상담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 환자와 상담을 잘한다는 것은 뇌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뇌 세포, 뇌 시스템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환자와 상담을 하면서 나 자신의 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꾀꼬리 같은 우리 이정숙 부장님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한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환자의 뇌를 여는 키와 자기 자신의 뇌를 여는 키는 하나입니다. 닥터 옥수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게스트 상담의 마스터 모시고 뭐 이것저것 막 즐겁게 1시간 가져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원장님, 왜요? 갑자기 끝났는데. 예. 시청자분들은 저희 얘기를 경청을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정신없이 가면서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생각 전에 못하고 혼자 떠들었네요. 다시 한번 갈까요?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